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이 한 발 더 남았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RSI 상대 강도 지수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전 저점에서도 상방 시그널인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고 그 다음에 이번 저점 갱신을 통해서도 이전 저점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낮아졌지만 지수는 올라갔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간다고 하면 2021년도 당시 상승 시그널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던 그 장세가 똑같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지 않으면 크나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월 26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승과 하락이 반반 나뉜 자리인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 매물대 88.4K 구간대를 단기간에 뚫어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는 자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락이 한 차례 더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로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 정리와 함께 앞으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음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관점 정리부터 전반적으로 할 텐데 지난번 방송에서는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에 대한 추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하락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음과 동시에 반등 또한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동시에 설명드렸었습니다. 96,000달러대 부근에서 비트코인의 최고점 선언을 한 이후로 하락 관점만을 봤었고 그 다음에 88,000달러에서 87,000달러대부터는 계속해서 상방 관점을 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하락을 봤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88,400달러대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그 구간대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부근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 구간에서 현재 손절을 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포지션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관점을 정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 자리는 정말로 비트코인의 상방과 하방이 둘 다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하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인데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올라가든 아니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큰 방향성부터 먼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점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단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당시에도 거래량이 발생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차트를 조금 더 넘겨보셔도 2024년도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21선이 61선을 뚫어주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매도 물량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매도 물량을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 그 다음에 2025년도 말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거래량이 2025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이평선 그러니까 21선이 빨간색 이평선을 추월해준 상황입니다. 분명히 최근 몇 주 동안은 횡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추세까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이런 흐름 전환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세력들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관점은 상승 관점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조정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어디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딱 정중앙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방과 하방이 모두 다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점 구간인 86K 부근대를 잘 지지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부근대를 최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88.7K, 88.4K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7K 구간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 때문인데 이 지표가 보통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한다. 과열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땐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긴 했는데 제가 상승 관점을 유지했던 이때도 사실은 점선 구간 바깥으로 나가면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트코인이 저점을 갱신하는데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까지 떴기 때문에 상방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했을 때 추세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이렇게 점선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추세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면 이 패턴을 공부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 8, 90%의 확률로 이런 추세에서 먹게 해주다가 한 10%에서 20%의 확률로는 반드시 예외적인 패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때가 이제 2021년도 말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일단 4시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과열 구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과열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전 저점에서 이렇게 과열 구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부근에서 과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추세가 크게 꺾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4월 달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일단 고점에서 추세가 꺾였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면서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과열 구간에 도달한 다음에 추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 저점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과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세력들이 그 패턴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예시도 그렇고 지금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면서 패닉셀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랫골가 굉장히 길게 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내지는 본인이 정리하진 않았지만 레버리지를 높게 타서 청산을 당하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는 높지만 지금 이전에 과열 구간 그리고 다이버전스 구간을 무시하면서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리는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 그러니까 8만 500달러대 구간을 깨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0일선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닉셀 일단 긴 음봉이 달리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음봉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줘야 저는 완벽하게 개미 털기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땐 이 88,400달러대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채널 패턴을 작도할 수가 있는데 이 채널 패턴이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 추세선 부근에서 리테스트,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준다라고 했을 땐 저는 하방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할 예정과 동시에 이 하단부에서 잘 매수를 받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단부를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 매물대 구간 84.5K 구간대는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세력들이 굉장히 악랄한 게 이렇게 대놓고 있는 매물대는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이런 매물대를 보통 찍어주지 않고 올리거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이전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무시하면서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는 2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30%,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70%의 확률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2번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땐 이 84.5K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바로 이전 매물대 구간을 테스트하고 거의 더블 바텀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5K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82K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엔 이 최저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RSI 지표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과매도 구간에 당연히 도달하긴 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은 저점을 뚫는데 지표는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뜬다든지, 혹은 이런 저점부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가 붙든지, 이 불플래그 패턴의 하단부에 도달하든지,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추세가 나온 다음에 영상을 올리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는 실시간 관점이나 대응을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실시간 관점, 매매 기록 남기는 거고요.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에 한 번 더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저는 지금 저점에서 세력들이 들어왔다, 현재 구간에서도 매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단기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당시에도 거래량이 발생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차트를 조금 더 넘겨보셔도 2024년도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21선이 61선을 뚫어주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매도 물량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매도 물량을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받아내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 그 다음에 2025년도 말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거래량이 2025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평선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이평선, 그러니까 21선이 빨간색 이평선을 추월해준 상황입니다. 분명히 최근 몇 주 동안은 횡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추세까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이런 흐름 전환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세력들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관점은 상승 관점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조정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어디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딱 정중앙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상방과 하방이 모두 다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점 구간인 86K 부근대를 잘 지지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부근대를 최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88.7K, 88.4K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87K 구간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 때문인데 이 지표가 보통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한다. 과열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땐 그 추세가 굉장히 크게 꺾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긴 했는데 제가 상승 관점을 유지했던 이때도 사실은 점선 구간 바깥으로 나가면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비트코인이 저점을 갱신하는데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까지 떴기 때문에 상방으로 확실하게 전환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했을 때 추세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이렇게 점선 구간에 도달할 때마다 추세가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면 이 패턴을 공부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 8, 90%의 확률로 이런 추세에서 먹게 해주다가 한 10%에서 20%의 확률로는 반드시 예외적인 패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통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이제 2021년도 말에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일단 4시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과열 구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과열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전 저점에서 이렇게 과열 구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고점 부근에서 과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추세가 크게 꺾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4월 달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4시간봉 기준으로 일단 고점에서 추세가 꺾였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면서 추세가 꺾이고 다시 한번 과열 구간에 도달한 다음에 추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 저점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과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세력들이 그 패턴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예시도 그렇고 이 예시도 그렇고 지금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면서 패닉셀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내지는 본인이 정리하진 않았지만 레버리지를 높게 타서 청산을 당하는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는 높지만 지금 이전에 과열 구간 그리고 다이버전스 구간을 무시하면서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리는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점 그러니까 8만 500달러대 구간을 깨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 세력들과 기관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패닉셀 일단 긴 음봉이 달리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음봉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줘야 저는 완벽하게 개미털기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 부근에서 과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땐 이 88,400달러대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채널 패턴을 작도할 수가 있는데 이 채널 패턴이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단 추세선 부근에서 리테스트,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준다라고 했을 땐 저는 하방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진입할 예정과 동시에 이 하단부에서 잘 매수를 받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단부를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 매물대 구간 84.5K 구간대는 시원하게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세력들이 굉장히 악랄한 게 이렇게 대놓고 있는 매물대는 잘 안 주는 편입니다. 이런 매물대를 보통 찍어주지 않고 올리거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이전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무시하면서 지금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는 2번 시나리오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30%, 2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70%의 확률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2번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땐 이 84.5K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바로 이전 매물대 구간을 테스트하고 거의 더블 바텀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5K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82K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엔 이 최저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RSI 지표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과매도 구간에 당연히 도달하긴 하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면서 비트코인은 저점을 뚫는데 지표는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뜬다든지, 혹은 이런 저점부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세가 붙든지, 이 불플래그 패턴의 하단부에 도달하든지,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최저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추세가 나온 다음에 영상을 올리냐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빨리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는 실시간 관점이나 대응을 전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이렇게 실시간 관점, 매매 기록 남기는 거고요.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하락이든 상승이든 대비를 하시고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 보고 떨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인증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조만간 비트코인에 한 번 더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